네. 자,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총 몰수에 대한 이온화된 몰수. 그래서 이온화도 알파는 총 몰수분의 이온화된 몰수.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온화도가 클수록 강산 강염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러면 이온화도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어떤 HA라고 하는 산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이온화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자, 알파가 0.1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온화도가. 자, 초기에 10,000개가 있었다고 해보자. 자, 10,000개가 있었는데 이온화가 얼마가 되냐면 0.1이면은 10개 중에 하나가 이온화 된다는 뜻이지. 네. 그러면은 100개 중에는 10개, 1000개 중에는 100개, 10,000개 중에는 얼마가 되겠어? 1000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1000개가 생기고 얘가 1000개가 생겨.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평형이 되었을 때 얘는 9,000개가 남지. 자, 용액 속에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있지. 자, 이 초기 농도를 만약에 자, 이렇게 해봐. 이걸 C라고 해보자. C. 그러면은 요 1000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하고 1000을 곱하면 1000개가 나오지. 네. 자, 알파가 0.1이고 10,000개가 C니까 요거는 C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C알파가 생기고 얘가 C알파가 생기거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남냐면은 C-C알파만큼이 남고 얘는 C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저거를 다시 한번 쓴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HA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가 될 때 초기가 C가 되고 요게 알파라는 이온화도가 있으면은 이온화는 마이너스 C알파 얘는 C알파 생기고 C알파가 생겼어. 그러면은 자, 얘는 C 마이너스 C알파, C알파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자, 요게 바로 이온화도 알파의 값과 초기 농도 C와의 관계야. 이해됐어? 자, 그래. 네. 자, 요거를 우리는 이온화도라고 부르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이제 산의 이온화 상수 KA라고 부르고 염기의 이온화 상수는 KB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자, 산의 이온화 상수 KA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자, HA가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될 때 KA는 HA분의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돼? 네. 요걸 이렇게 표현할 때 위의 식을 그대로 요걸 대입을 할 거야. 요거를.
자, 요걸 대입을 하면 HA는 C-C알파지. 네.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C알파고, 그 다음에 또 C알파잖아. 네. 그러면 요거는 자 C로 묶으면은 1-알파분의 C제곱 알파 제곱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KA는 1-알파분의 C알파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산의 이온화상수야. 지금 민석이가 요거는 화학 2 내용이라, 화학 1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네. 자, 그러면 염기의 이온화상수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BOH가 B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될 때, 자, 초기에 역시 얘는 알파가 이온화도 초기에 C라고 하면 이온화는 역시 C알파 없어지고 C알파가 생겨.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C-C알파, C알파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염기의 이온화상수 KB는 BOH 농도분의 B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면 얘는 역시 똑같이 C-C알파, C알파 곱하기 C알파. 그러면 역시 얘는 1-알파분의 C제곱 알파의 제곱. 그래서 1-알파분의 C알파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요거를 염기의 이온화상수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네.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KW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곱으로 표현한다 그랬거든. 자, 요거는 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이온화상수 KA와 KB를 곱한 것과 같아져요. 자, 요것이 이제 나중에 식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더 그때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을 한번 배워볼 건데, 중화 반응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요거를 물 먼저 쓰지 말고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하는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자, 산, 염기가 반응해서 염하고 물을 만들고 열을 내는구나. 이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산은 HCl, 염기는 NaOH, 이게 결합하면 NaCl, H2O 이렇게 변하거든. 자, 요거는 물속에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얘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는 액체야. 자, 그러면 민서가 여기에서 보면은 화살표 왼쪽에 있던 이온이 오른쪽으로 가서 없어져 버린 게 두 가지 이온이 보이지. 액체가 되면서 없어진 이온이 뭐냐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물이 된 거예요. 자, 요거를 모든 중화 반응에 뭐라고 부르냐면
R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중화 반응에서는 이 반응이 공통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중화 반응에서 있지 양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같은 수 또는 몰수로 반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하고 같을 때를 우리는 중성이라고 부르고 pH는 7이라고 배웠지? 네. 이걸 중화점이라고 불러. 중화점. 근데 중화 반응을 시켰는데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잖아? 그러면 얘는 중화 반응 후에도 산성이 돼요. pH는 7보다 작아져. 그리고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염기성이 되고 pH는 7보다 커진다라는 얘기야. 이때 우리가 이 중화점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저 그 필기도구 좀 가져와도 될까요? 가져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가져와. 괜찮아. 해놨어야겠는데. 아휴, 씨, 어딨지? 아이씨. 다시 왔습니다. 자, 계속해보자. 자, 중화점 확인법에는 자, 첫 번째 우리 지시학 배웠으니까 지시학의 색 변화를 측정해서도 알 수 있고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시키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도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 이 두 가지는 반대 분포로 나타나. 자, 반대 분포로 나타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전류의 세기가 가장 세면은 온도는 가장 낮고 온도가 가장 높으면 전류의 세기는 가장 낮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 네. 그러면 자, 요걸 지우고 선생님이 중화 반응에 따른 이온수 변화를 이제 그래프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잔 말이야. 자, 요건 지우고 자, 중화 반응에 따른 이온수 변화. 자, 요거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는 HCl을 3개를 넣어놓고 여기에다가는 NaOH를 첨가한다고 보자. 첨가. 자, 첨가라는 말은 NaOH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뜨린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거꾸로 실험할 수도 있겠지. 여기에 NaOH를 3개를 넣어놓고 거꾸로 HCl을 첨가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우선 살펴볼 건데, 자, 처음 거 가지고 우리가 배워볼 거야. 자, 처음에는 HCl을 3개만 넣어놨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온이 어떻게 돼 있냐면 H 플러스 3개, Cl 마이너스도 3개, 총 이온 수는 6개. 근데 여기에다가 있지, NaOH를 하나를 넣었다고 보자. 그러면 OH 하나가, OH 마이너스 이온 하나가 H 플러스를 하나를 없애. 그러면 얘는 2개가 남고 Cl 마이너스는 여전히 3개고 Na 플러스가 하나가 들어와. 그리고 물이 하나가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다 2개를 넣었다고 해볼까? 그러면 H 플러스는 하나가 남고 Cl 마이너스는 3개, Na 플러스는 2개, 물은 2개가 만들어져. 자, 3개를 넣었다고 보자. 그러면 H 플러스 없어지고 Cl 마이너스는 3개, Na 플러스도 3개, 물이 3개가 만들어졌어. 자, 그 다음에 4개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OH 마이너스가 하나가 생겼고 Cl 마이너스는 3개, Na 플러스는 4개, 물은 여전히 3개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래프를 선생님이 여기는 첨가되는 양이야. 그리고 Y축은 이온수예요. 자, 그거에 대한 그래프가, 자, 얘는 처음부터 증가하는 거, 얘는 없다가 증가하는 거, 그 다음 첨가된 양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온이 변하지 않는 거, 하나는 감소하다가 없어지는 거. 자, 우선 이 4개를 비교해보자. 자, 처음부터 늘 때마다 증가하는 거는 뭔가 첨가할 때마다 들어가지. 네.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디서 찾는 거냐면 위에서 찾는 거야. 요거 NA와 OH 2가지 비교해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겠니? 자, 늘 때마다 계속 증가하는 이온이 누구겠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증가하지?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Na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또 없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 있지. 여기 봐. 없다가 얘는 갑자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늘어나겠지. 네. 그러면 얘는 OH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봐봐. 처음부터 이온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게 있지. 뭐야? Cl 마이너스. 여기 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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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변하지 않지? 네. 그 다음에 자,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건 뭐겠어? H 플러스지. 3개, 2개, 하나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지.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이걸 2번째 그래프로 그린다면 윤서가 있지? 2번째 그래프에는 요거 가지고 찾아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가 H 플러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중에 얘가 Na 플러스가 되고 얘가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프 우선 4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또 2개가 더 나올 수 있어. 자, 여기는 첨가된 양분의 총이온수. 총이온수는 3개, 3개, 6개. 2개, 3개, 하나, 6개. 하나, 셋, 둘, 6개.
3개, 3개, 6개. 하나, 셋, 넷, 8개. 이렇게 되다가. 그래서 총 이온수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 다음에 첨가된 양에 대해서 생성된 H2O 수를 보면, 자, 이거 봐. 하나, 둘, 셋, 셋, 그 밑에도 3개겠지. 그래서 물은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돼요. 알겠니? 네. 이렇게 6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이게, 자, 중화 반응에 따른 이온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에서 마지막 그래프를 하나 더 배워본다면 이런 거를 한번 배워볼까? 자, 농도가 같은 NaOH 수용액과 HCl 수용액은 농도가 같을 때는 같은 부피로 반응한다야.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자, 시험관 5개. 자, 같은 농도의 HCl과 NaOH를 이용하여 시험관 5개 HCl 수용액을 10, 20, 30, 40, 50ml 넣고 BTB 2~3방울을 떨어뜨린 후 자, 여기에 각각의 NaOH 수용액을 거꾸로 넣는 거야. 50, 40, 30, 20, 10ml 넣어. 자, 색과 온도 변화와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을 측정해 보자.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배워볼 거야. 자, HCl을 10, 20, 30, 40, 50ml 넣어놓은 시험관 5개가 있는데, 여기에 거꾸로 집어넣지, NaOH를. 네. 어떻게? 50, 40, 30, 20, 10ml. 자, 근데 첫 번째 시험관에는 10ml와 50ml 들어가 있어도 얘네들 반응은 같은 부피만 반응해. 그러면 10ml, 10ml만 반응해. 알겠니? 민서가 이해됐어? 네. 10ml, 10ml 반응하면 처음 시험관에는 누가 더 많아? NaOH가 40ml 남지? 네. 그러면 그거는 염기성인데, 자, 맨 마지막 거 봐봐. HCl 50하고 NaOH 10ml 넣어도 얘는 10ml, 10ml 반응한단 말이야. 자, 반응하는 건 첫 번째 시험관하고 똑같아. 그리고 총 합친 양은 60ml로 똑같지. 네. 그러면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요. 온도가 얘가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얘도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 근데 두 번째 시험관은 20하고 40을 넣어도 20하고 20만 반응해. 그러면 처음 거보다 2배 더 반응했지. 그러면 온도도 2배 올라가. 얘도 2배 올라가. 그리고 세 번째 30, 30 넣은 거는 다 반응해요. 30, 30이.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온도야, 온도.
그럴 때 온도가 제일 높은 이 점을 중화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중화점 요 전에는 염기성이에요. 염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뒤쪽은 산이 많으니까 산성이야. 그러면 우리가 BTB를 넣고 색을 측정하잖아. 그러면 염기성에서는 자, 무슨 색을 떼요? 푸른색을 띠고, 산성에서는 노란색을 띠고, 중화점에서는 녹색을 띠게 돼. 자, 이게 중화점을 알아보는 이 지시학의 색 변화야.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있지? 이렇게 이게 전기 전도성이야. 자, 전기 전도성하고 이 온도하고는 정반대 그래프가 나타나더라. 이게 중화 반응에 따른 이온수 변화와 온도 변화, 색깔 변화, 중화점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이해돼?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봐.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건가요? 요거 좀 아까 선생님 그래프 그려준 것들 숫자 세는 거 했었지? 네. 그거를 잘 이해하면은 그래프 6개는 나와. 그리고 요거는 자, 선생님이 저 위에 써줬잖아. 네. 농도가 같은 수용액에서는 NaOH하고 HCl은 같은 부피만 반응해. 10mm하고 10mm 반응, 20mm, 20mm 반응, 30mm와 30mm 반응. 그것만 잘 따져주면은 얘가 자, 반응한 양이 같으면 온도도 똑같이 발생하겠지. 알겠어? 네. 요렇게 따져주는 게 바로 이 중화 반응의 간단한 그래프야. 그런데 자, 선생님이 아직 민석이한테 중화 반응의 그래프, 실제 그래프 뭐 강산의 약산을 넣는다. 강산의 강염기, 강산의 약염기, 약산의 강염기 뭐 이렇게 실제로 중화 반응 시키는 그래프는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 그래서 그 내용들은 민석이 자료를 봐야 선생님이 더 자세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우선은 가장 산염기의 가장 간단한 내용만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산염기는 이제 끝냈고 산화환원 반응에서 있지? 산화환원의 정의하고 오늘 그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까지만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줄 테니까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 4단원에 혹시 307페이지 볼 수 있니? 네. 307페이지 한번 펴봐봐. 네. 자, 거기 뭐가 나와 있어? 잠시만요. 아직 페이지를 못 찾아갖고. 한번 찾아봐봐. 어, 찾았어? 네.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어? 죄송해요. 선생님이 보내준 거 우선 파일을 받았어, 안 받았어? 파일은 받았습니다. 파일 안에 이제 나중에 그러면 찾아보고 선생님이 네. 우선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봐. 네. 네. 그래. 자, 산화와 환원을 볼 거예요. 자, 산화라고 하는 것에는 선생님이 기호를 한번 만들어 봤어. O에
화살표 위에 플러스. 자,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H의 화살표 아래로 마이너스. 자, 여기에는 산화환원에 네 가지 뜻이 있어. 자, 네 가지 뜻이 뭔지 한번 봐봐. 첫 번째, O와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산화라고 하고, H와 결합하면 환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H를 잃으면 산화라고 하겠지. H를 얻으면은 환원이니까. 네. 그래, H를 잃으면은 산화. 그런데 O를 잃으면은 우리는 환원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러스 이온이 되려면은 전자를 잃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은 환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네 번째, 뭔가가 증가하잖아. 산화수가 증가하면은 산화수가 감소하면은 환원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있지. 여기에서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은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야. 자, 반드시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민서가 소화제는 무슨 역할을 하지? 그 소화하는 걸 도와. 소화되는 걸 돕는다. 또 소화시켜주는 물질이지. 그치? 네. 그러면 산화제는 산화시키는 물질이지. 소화제 네. 자체가 소화되나?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네.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야. 그치? 네. 그래. 그러면 자신은 뭐가 돼야 돼?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이 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가 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있지 반응식을 보고 이거는 100% 산화 환원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 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 반드시 산화 환원인 반응이 있어. 자, 반드시 산화 환원인 경우에는 반응식에 호전소 물질이 있어요. 이런 반응은 무조건 산화 환원이야. 그런데 산화 환원이 아닌 반응이 있어. 거기에는 첫 번째가 이온 간의 반응 중에 이온끼리 결합을 한다든지 이온으로 분리가 된다든지 앙금이 생성된다든지 이런 반응은 절대 산화환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화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은 절대 산화환원이 아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봐봐. NA하고 CL2가 NaCl이 됐다. 이거는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물질 두 개가 한 종류 원소로 된 물질이지. 네. 이런 걸 후동소 물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 이렇게 후동소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느냐. 근데 잘 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NaCl 또는 NaCl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또는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더니 뿌옇게 흐려진다. 이런 반응 또는 산의 HCl하고 염기의 NaOH가 결합해서 NaCl하고 H2가 되는 반응. 이거는 산화하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대표적으로 산화하느냐 아닌 반응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을 우리가 오늘 한번 따져보자. 네. 자,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 그 대표적인 반응이 첫 번째 철의 재련이에요. 자, 철의 재련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우리가 철을 재련할 때 용광로 속에다가 철광석, 그 다음에 코크스, 그 다음에 여기다 뜨거운 열풍을 집어넣어줘. 열풍은 공기예요. 자,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어주면서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반응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봐봐. 코크스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자, 이렇게 돼. 자, 얘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서 산소하고 결합했니? 네.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 산화라고 하지. 네. 산화됐으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환원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산소의 입장은 동시성에 의해서 환원이 됐다 이렇게 해야지. 네. 환원됐으니까 산화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얘가 철광석하고 Fe2O3하고 CO 하고 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해요. 자, 얘 입장에서는 산소 잃었니? 산소 잃었으니까 뭐가 된 거야? 환원이 됐고 산화제.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산소 하나하고 더 결합했지. 네. 그래서 산화됐다라고 부르고 환원제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자,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구리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잔 말이야.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에서 구리의 반응. 자, 우리 불꽃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겉불꽃이라고 하는데 자, 겉불꽃에 구리를 넣고 가열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게 붉은색 구리가 자, 이렇게 변했어. 자, 산소하고 결합했니? 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산화된 거죠? 산화.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산화. 이렇게 되면 얘는 동시성에 의해서 환원됐다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속불꽃인데 속불꽃에 검은색에 이게 검은색이거든. 산화구리가. 자,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넣고 가열하잖아. 그러면 다시 붉은색 구리가 만들어져. 자, 얘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서 뭐를 잃은 거야?
산소 잃었지? 그러니까 환원이 된 거예요. 근데 요 C의 입장에서는 어때? 산소하고 결합했지? 그래서 산화가 된 거야. 이처럼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자, 그러면 우리 실험을 하나 또 배워볼까? 자, 이런 시험관에 여기다가 CO 가루하고 탄소 가루를 집어넣고, 자, 여기 비커에다가는 자, 석회수를 집어넣고 여기에서 가열을 할 거야. 자, 이렇게 가열하잖아. 그러면 시험관 속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위에 써준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시험관 속에는 검은색 가루였던 게 붉은색 가루로 변해버려. 근데 비커 속에서는 자, 뿌옇게 흐려져요. 자, 앙금이 생기겠지. 네. 자, 아까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환원이 아니라 그랬죠? 산화환원이 아니다. 왜 아니냐면 석회수가 수산화칼슘인데 여기에 CO2가 들어가면 CaCO3라 앙금으로 가라앉아요. 요것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이게 산소의 이동과 산화를 따지는 가장 기본적인 예야. 자, 그리고 하나만 반응을 더 살펴보면 요거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만들어질 때 얘는 이렇게 되면서 누구와 결합한 거야? 산소와 결합했지? 네. 그러면 얘는 산화가 된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서 수소와 결합했지? 네. 그러면 환원이 된 거지. 그러면 거꾸로 H2O를 H2하고 O2로 낼 때 요 놈은 이렇게 되면서 누구를 잃은 거야? 산소 산소 잃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환원. 그렇지, 환원.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서 수소를 잃었지. 네. 그럴 때는 산화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